영화처럼 쫙 펼쳐지면서 놀라운 경험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요즘 영어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연말이기도 하고 또 새해가 다가오고 많은 분들이 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목표를 많이 세우고 실천하려고 생각은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영어 공부법을 공유해보고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영어 원서 읽는 법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친구가 선물을 줘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읽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는 단어들을 공부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어휘력이 진짜 많이 늘겠는데? 라는 느낌이 벌써 오는 거예요. 물론 많이 읽진 않았어요. 아직 3분의 1도 안 읽었는데 벌써 제가 영화를 볼 때, 영어 브이로그 같은 걸 볼 때 제가 여기서 배운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사람이 어휘가 넓어지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 진짜 들더라니까요. 제가 일단 영어 원서 읽기를 추천드리는 분들은 영어 문장을 혼자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초급자 이상의 수준을 약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데 단어와 어휘력 수준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 화가 난다 하면 앵그리와 업셋만 생각나고 창문이 윈도우인 건 알겠지만 창틀은 뭔지 모르겠는 분들, 저도 그렇거든요. 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정에서, 어릴 때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험 위주로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알파벳 배우고 가정생활에서 쓴 단어들 같은 건 배우지를 않고 바로 교과서 영어로 넘어가 버린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을 찾아보니까 초등학생 정도 수준의 청소년 도서라고 하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결여된 부분을 채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당장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원서책을 하나 골라주시고요. 한 페이지에 3개에서 4개 정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적당하다고 합니다. 저는 하이라이트 펜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노트북, 이렇게 3가지가 준비가 되면 끝입니다. 책을 샀으니까 읽어봐야겠죠. 자기 전에 우리 핸드폰 하잖아요. 그 시간에 누워서 책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무작정 일단 읽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 a dark and stormy night.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In her attic bedroom. 여기서 바로 난관에 부딪히죠. attic이 뭘까? attic 베드룸에 있었다는데 attic이 뭘까? 모르지만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대신 형광펜으로 쭉 그어주세요. And watch the trees tossing in the frenzied lashing of the wind. frenzied가 뭔지 모르겠고 lashing이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모르는 거 표시를 하면서 쭉쭉쭉쭉 읽습니다. 그럼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 이렇게 읽다 보면요, 단어를 모르는 게 많으니까 집중이 안 되고 졸려요. 그러면 자세요. 다음날 다시 보면 되니까 놓고 자. 이게 시작이 너무 무겁고 거창해지면 금방 포기를 하게 돼요. 근데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좀 쉽게 포기할 땐 포기하고 이런 액션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다음날 일어나면 이 몰랐던 답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트북을 켭니다. 저는 좌측에는 블로그나 노션 같은 내가 기록할 수 있는 창을 켜고 우측에는 네이버 사전을 켜요. 좌우 정렬을 해놓고 다시 책을 열어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단어들을 블로그 창에다가 쭉 적습니다. 에틱 몰랐고, 프렌지드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래싱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오른쪽에 있는 네이버 사전창에 들어가서 하나씩 검색을 해봅니다. 에틱을 검색했는데 다락방이래요. 아, 에틱 베드룸은 그럼 다락방에 있는 침실이구나. 다락방 침실이구나 라는 그림이 싹 그려지는 거야. 모르는 단어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나오면은 이 부분을 캡처를 해서 이 캡처본을 블로그로 끌어와요. 그렇게 하나씩 모르는 단어를 캡처해서 넣고 쭉 나만의 단어장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때 지킬 원칙이 있습니다. 책에는 미클리라고 나왔어요. 근데 미클리가 원형이 아니잖아요. 이거의 원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일단 미클리가 뭔지를 캡처해서 넣어두고, 보통 사전에서 이거의 원형이 뭔지, 이거의 변형형 뭔지, 예문이 뭔지가 다 나오거든요. 미클리는 온순하게라는 뜻이니까 미크가 온순한이겠구나. 그리고 미클리가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 가지 예문들을 또 다 집어넣어. 근데 이거를 막 다 외워야 돼, 기억해야 돼, 부담감 갖지 말고 일단 다 넣어두세요. 나의 저장고처럼 하나하나 쌓아두세요. 그래서 저는 기본형, 형용사, 부사, 과거형 이렇게는 무조건 보고 예문까지 같이 넣어둡니다. 뜻이 여러 개거나 단어가 나한테 좀 어렵다 싶은 경우에는 예문을 좀 더 많이 넣어두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를 꼭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상상하는 단어의 발음과 원어민의 발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소리를 들어보는 편인데, 특히 제가 이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왔는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peculiar, 그리고 소리를 안 들어놓으면 내가 나중에 누가 이 peculiar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단어가 내가 배운 그 이상한이란 단어라는 게 매치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막 많이 들어놓으면 peculiar을 듣자마자 아, 이상한이란 뜻이다. 이렇게 하면 보통 대부분 단어에 대한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되는데, 가끔씩 사전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구글 검색에 들어갑니다. 구글에 대고 검색을 해요. 이게 어떤 형태일 경우 이미지에 들어가면 이 형태가 나와요. 예를 들어 윈도우 실이라고 나왔는데 창틀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창틀에 정확하게 어떤
어떤 부분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윈도우 실이라고 구글에 검색하니까 이미지로 바로 보여주더라고요. 묘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도 이걸 많이 검색해봤기 때문에 구글에 What's the meaning of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글이 나와요. 그럼 그걸 보고 또 읽어보면서 유출해보는 거예요. 아, 이런 뜻이구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써놨구나. 근데 사람들이 설명해준 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딥L이라는 번역 사이트가 있어요. 이 번역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쓴 문장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대충 번역기가 해석을 해주는데 어느 정도 아, 이런 말이구나 라는 감이 와요. 이렇게까지 사전도 보고 구글 검색도 해보고 번역기까지 썼는데 모르겠다? 그럼 그냥 넘어가세요. 이건 운명이 아니야. 아직 공부할 게 다른 것도 많으니까 이건 나중에 공부해야겠다.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나만의 단어장에다가 모르는 단어들을 마구 쌓아놨잖아요. 근데 이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다시 책으로 넘어갑니다. 책을 다시 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보려고 하면 또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 찾아서 이 단어가 이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You pick! Charles cried indignantly. 여기서 pick랑 indignant 제가 몰랐거든요. pick가 훔쳐보다 이런 뜻이었어. 인디그넌틀리가 약간 분개하여 화가 나서 이 단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You pick! 무슨 소리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이 단어를 배우고 나니까 화가 나서 소리쳤다. 너 훔쳐봤구나!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읽다 보면 분명히 내가 이거 단어 찾아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요. 10개 정도 단어가 나오면 한 3개 정도는 이제 다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다시 기억이 안 나는 애들을 공부를 하러 가야겠죠? 단어장을 펴서 공부를 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블로그에 저장을 해놨으니까 휴대폰으로도 블로그 볼 수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좀 오래 앉아있을 때 블로그를 켜서 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인스타 들어가지 말고 블로그 들어가서 한번 봐요. 아, 어제 내가 뭐 했더라? 이거 무슨 뜻이더라?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인스타그램 열고 유튜브 열고 이 도파민 중독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 도파민을 내 메모장에다가 쏟아붓는 거야. 블로그 도파민 중독시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여러 번 계속 보다 보면 이제는 책을 보고 단어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단어를 보면 책의 문장이 떠올라요. 내 메모장에서 퍼큘리어를 보자마자 이런 맥락에서 그 퍼큘리어라는 단어가 나왔었지. 고심해서 공부한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보고 책 한번 보고 메모 한번 보고 했던 건데도 그 맥락들이 살아나서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단어와 문장이 연계가 돼서 나에게 숙지가 되기 시작했다 싶으면 이제는 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 겁니다. 내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공부를 했으면 1페이지 처음부터 3페이지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놀라운 경험 펼쳐집니다. 이게 뭔 소리노 하면서 읽었던 책들이 갑자기 영화처럼 쫙 펼쳐지면서 이 글의 분위기가 읽히는 거예요. 처음에 읽을 때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세한 분위기까지는 읽히지 않고 그냥 맥락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하나하나 공부하고 나서 보기 시작하면 Attic bedroom은 다락방이었고 Frenzied lashing of the wind는 엄청나게 휘날리는 그런 바람이었고 귀신이 든 것 같은 분노하여 잘난 체 하면서 달가닥거렸다. 이렇게 내가 은근하게 공부해놨던 단어들이 문장에 녹아들면서 이 책의 분위기가 마법처럼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내가 진짜 기억이 안 나는 한 2-3개 빼고는 단어들이 다 이제 눈에 들어오면서 책이 너무 재밌게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읽고 싶어. 이런 지경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 다시 내가 읽은 데를 넘어가서 안 읽은 부분을 또 똑같이 1단계부터 반복을 하면 됩니다. 모르는 단어 밑줄 치면서 책을 읽어보고 단어장에다가 내가 모르는 단어 캡처해서 넣고 의견편도 캡처해서 넣고 메모장 보면서 단어 한 번 두 번 봐주고 또 책으로 다시 한 번 두 번 봐주고 기억이 안 나는 단어가 있을 단어장 또 한 번 봐주고 다시 책을 처음부터 읽으면 분위기가 다 읽혀. 솔직히 이렇게 한 번 반복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단어를 찾는 시간 빼고는 생각보다 힘이나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복해서 꾸준히 하는 게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새로 읽는 페이지는 밤에 자기 전에 읽어요. 그래야 오늘 이거를 막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이 잠들기 전까지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 몰랐던 하이라이트 쳐놓은 단어들은 다음날 바로 메모장에 정립을 하세요. 유일하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아놓은 메모들을 공부할 때는 그냥 남는 시간, 걸어가는 시간, 헬스 운동하다가 잠깐 1분 쉬는 시간,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 이렇게 짬나는 시간에 내가 도파민 중독시키듯이 그 메모장에 중독이 한번 돼보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분위기를 읽는 시간은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취미처럼 시간을 따로 내서 잠깐 해보세요. 이렇게 4단계만 거치면 정말 큰 힘 들이지 않고 마구마구 단어들을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솔직히 엄청 충분한데 저는 한 단계를 더 했거든요. 그냥 혹시나 싶어서 이 책 제목을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오디오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리할 때나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진짜 눈도 아프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싶을 때 그걸 틀어놓고 복습하는 차원으로 처음부터 한번 들어봤어요. 물론 원어민의 발음으로 빠르게 읽다 보니까 내가 좀 놓치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내가 공부했던 단어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얘가 알아서 나를 복습을 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했던 단어들 중에 뒤지게 안 외워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몇 개 뽑아서 챗 GPT에 들어가서 단어를 활용해서 영어 문장 만들어줘. 그럼 챗 GPT가 알아서 만들어주고 그 문장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뒤지게 안 외워졌던 단어들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기술도 발달하고 정보를 찾기만 하면 내 눈앞에 다 갖다주는 상황에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무궁무진하고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영어 원서를 거의 처음으로 꾸준히 읽어봐가지고 저의 꿀팁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영어 원서 읽으시는 꿀팁이나 정말 좋은 공부 방법 있다면 저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새해가 다가오니까 여러분 어쨌든 뭐 하나는 하려고 목표 세우셨잖아요. 저와 함께 영어 원서 무료로 공부해보면 어떨까요? 영어 원서는 저도 막 읽어보지 않아서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가까운 서점 방문하셔서 영어 원서 코너 앞에 간 다음에 책을 하나씩 열어보세요. 한 페이지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3개, 4개 정도 되는 책을 골라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까지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오늘부터 주말 사이에 서점에 가서 책 하나 고르시고 저와 함께 1월 1일부터 이 공부법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또 재밌는 영어 꿀팁이나 언어 공부 꿀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